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올랐습니다. 아, 스트레칭 좀 하시고 나가서 운동들 하세요. 조금 퍼지니까 좀 이제 움츠렸던 거 좀 피고 나가서 좀 운동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없이 이 유튜브 속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으라라고 결론을 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유전형질입니다. 즉 DNA가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질이에요.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체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얼굴 형태로 본 오장육부의 기능과 이 활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오장육부의 이 기능의 활성도가 각자가 전부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양에서는 유전형질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얼굴 형태로 본 체질로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또 이런 오장육부의 특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물론 DNA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라 체질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DNA 유전형질은 3%는 발현될 수 있고 97%는 그냥 건강 상태에 따라 잠재울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건강 상태의 근본은 오장육부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듭니다. 병이 안 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살면서 병이 듭니다. 그러면 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선천적으로 이 유전형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병이 발생했던지, 즉 선천적으로 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져서 병이 발생한 것인지,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져서 나타난 것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특이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픈 것, 가장 불편한 것만 인식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발생했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선천적인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져서 나타난 병인지, 후천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을 해서 발생한 병인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사람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크고 간 기능이 좋고 간 기능 활성도가 높고 간이 또 실제 큽니다. 간이 크면 비위장 질환이 잘 생겨요. 그리고 후천적인 식습관, 신맛의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비위장 질환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동양의학적으로. 그러면 선천적으로 간이 커서 생긴 위장 질환인지 후천적으로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긴 위장 질환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는 이 기능이 좋아. 아시겠어요? 선천적으로는 이 간 기능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신맛의 음식을 자주 먹어서 위장병이 생긴 경우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선천적으로 간이 커서 그냥 식습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간이 커서 위장병이 생긴 경우가 있어.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간이 커서 위장병이도 생겼고 후천적으로 식습관,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위장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게야. 이런 경우에 간 기능이 커서 생긴 식습관은 좋은데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강해서 생긴 병이라면 이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간 기능을 좀 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질 간 기능인 뭐 보통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데 신맛의 음식을 먹어서 위장병이 생겼다면 위장 질환에 관련된 약과 식습관을 살짝만 개선해도 위장병이 금방 고쳐집니다. 근데 세 번째, 아시겠어요? 세 번째, 이것은 선천적으로 간이 커서 위장병이 생겼고 후천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못해서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위장병이 생겼어. 이런 중병이에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 병이 됩니다.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되는 증상이 있고 약을 먹으면 금방 되는 게 있고 약을 먹고 체질을 개선하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발생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표현 설명하면 체질이란 쉽게 해서 오장육부의 기능과 크기 정도에 따라 몸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들, 이걸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긴 사람은 선천적으로 위장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폐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 기능이 약한 게 위장병, 그 다음에 폐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긴 사람이 심장병이 생겼거나 콩팥병이 생겼다면 이건 후천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장병도 고쳐야 되고 심장병이나 콩팥병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세 가지 병을 갖고 있다면 음식의 배합 비율밖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음식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의 활성도를 맞추는 것이 이게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이 큰 사람은 간 기능을 좀 억제하는 것. 그건 매운맛을 먹으면 간 기능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운맛을 먹어서 간 기능을 억제하는 거. 이걸 갖다가 체질 개선이라고 해. 한마디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후천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이러한 위장병을 고치는 거. 이거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야. 체질 개선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이게 맞춰 주어야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게. 그래서 음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장육부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거, 즉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회복하는 거, 개선하는 거, 이건 음식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식으로는 이 체질과 이 오장육부의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6가지 맛으로 맛과 색깔 냄새로 그 오장육부의 기능, 이 조화와 기능이 맞지 않는 것을 조화 기능에 맞게 많은 건 좀 줄이고 적은 건 많이 배합하는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이러한 먹을거리, 음식으로 이 병을 고치자. 즉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영양 보충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음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음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생식, 불에 구운 화식, 그 다음에 생채식, 자연식, 이렇게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우선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거리를 우리가 보통 먹을 수 있는 것이 약 200종 정도 됩니다. 200종의 음식을 이 건조해서 바람에 말려서 건조해서 이 가루로 빻아서 식사 대용으로 미숫가루처럼 만드는 거. 이 생식의 특장점은 풍부한 이러한 식이섬유도 있지만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그 다음에 생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화식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고 생기가 없다. 세 번째, 생채식, 야채 위주 생것으로 먹는 거예요. 이건 생기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이 먹지 못해 제한적이다. 자연식, 최소한의 조리로 만든 식사예요. 비교적 순리적인 식사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식사. 그런데 또 이 방송을 잘못 들으면 이 젊은 학생 아새끼들 그래요. 아니 선생님, 아니 중국식도 있고 뭐 한식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저기 뭐야 이 햄버거도 피자도 있는데 얘라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이 새끼들은 자꾸 딴소리. 이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뭐야? 이제 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음식 축에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자꾸 주워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비들 인조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이런 식사 분류에서 완전히 그건 불량품이야.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그래. 근데 그런 걸 먹으면 몸이 점점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합 결론을 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1:1 맞춤식, 개인의 오장육부에 맞게 그 부조화를 조화롭게 맞출 수 있게끔 개인별로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먹는 것이 무병장수의 첫 번째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열을 발생시키도록 꾸준히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먹는 것과 나가는 거 아셨어요? 소비하는 거에 조화 균형을 여러 가지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속마음이 뭐예요? 무지리종 고종명이잖아. 아픔 없이 살다가 하늘이 부를 때 하늘나라로 가는 거. 무지리종 고종명의 오복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세 끼 내 몸의 증상에 맞게 생식을 하루 한 끼 이상 할 때 그게 가능해.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으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무지리종 고종명,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세상으로 가는 오복, 인생의 마지막 복인 오복을 얻으려고, 오복을 받으려고 하는 내 노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으라고 수없이 강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수없이 얘기되겠지만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맞으면 병이 없습니다. 그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떨고 신쓴단 맺잔다 이 6개 맛으로 오장육부의 부족한 부분은 더해주고 이제 가득 찬 것은 조금 낮춰주는 이런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